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격술의 도하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상생에 대해서 사계절에 맞춰서 했죠. 이번엔 상극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극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상생, 상극을 많은 학파에서, 학문파에서 이야기하고 또 교습을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 사주가 분석이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상생보다도 이 상극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육기역술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 또한 사계절에 대비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봄에 이제 곽과 을이 있죠. 이제 가을에는 이제 경금과 이제 신금이 있습니다. 중앙에는 이제 무토기토가 이렇게 있고, 겨울에는 이제 임수, 개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름에는 이제 병화하고 정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생도는 사계절의 흐름과 같다고 그랬죠. 봄이 되면 여름이 오고 가을, 겨울 가는데, 여기가 이렇게 이제 막혀 있는 바람에 이 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행 공부를 하면서 이 토 때문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 그래서 목화, 토금, 수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상생도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흐르는 사계절의 흐름을 상생도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상극도는 한 칸 건너뛰는 거예요. 한 칸 건너뛰는데 상극도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봄 입장이면 가을한테도 맞기죠. 얻어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통제하고, 나를 관리하고, 이러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괴롭히고, 그 다음에 일거리를 주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를 극을 하느냐, 내가 극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때의 상극도에서는, 우리가 그냥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해도 됩니다만, 조금 더 수월하게 어떤 현재 물질에 대비를 해서 익혀두시면 안 잊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봄에는 나무잖아요. 나무 또는 나무이거나, 그죠? 나무이거나 장작, 이렇게.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이해하자는 거죠. 이해하자, 장작을. 나무냐, 장작이냐,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 갑목, 을목, 목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여름에는 뭐죠? 여름에는 화죠. 그러니까 불 이렇게 우리 익혀두는 거예요. 더우니까, 그죠? 더우니까. 여름에는 날씨가 뜨거워서 더우나, 장작불 피워놓고 옆에 있으면 더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불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요. 가을은 이게 금이잖아요. 금이니까 이거를 우리는 그냥 도끼 이렇게 이해하자는 거죠. 도끼. 가을 금이구나. 도끼로 이해를 하자. 그죠? 쎄니까. 물론 여기에는 이제 바위도 포함되어 있어요. 바위도 포함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금이라는 거는 땅속에 있는 철광석을 꺼내서 그걸 부셔서 그 속에 있는 쇠를 끄집어내서 만든 게 쇠거든요. 그래서 뭐 바위란 딱딱한 물건을 뭐 얘기하기도 하죠. 열매를 얘기하기도 하고. 자, 겨울은 그냥 그대로 자체로 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토,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나무들이 살고 있다. 그러면 여름엔 누가 사냐? 풀들이 살고 있어요. 불이 활활 타면서. 가을엔 누가 살고 있어요? 도끼들이 휙휙 날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숙살지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죠? 물론 도끼뿐만 아니라 전지, 가위나 기타 등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톱도 되고요. 왜 그러냐? 나무를 전지하고 쓸데없는 걸 잘라내기도 하고, 그죠? 왜 가을에는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질을 쭉쭉이는 버리고 알곡을 추수를 하죠. 겨울에는 물이 많습니다. 물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나무가 많으니까 목왕절, 나무왕절, 장작왕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여름에는 화왕절, 불이 왕하다. 가을에는 금왕절이죠. 그래서 도끼들 막 날아다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겨울에는 물이 많으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어때요? 물이 많다. 소왕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갑을 목기죠. 나무죠. 병정화 이렇게 보면 불입니다. 무토기토 토입니다. 그 다음에 경금 신금 도끼죠. 그 다음에 임수개수는 물입니다. 자, 이 관계가 우리가 사주를 풀이하면서 일간이 갑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끼를 만나서 금을 만나서 그럼 나를 패는 거잖아요. 그런데 흙을 만나서 내가 패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 관계가 상극도예요. 그럼 상극은 나를 패는 거는 뭐다? 관살. 내가 패는 건 재성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 관살과 재성,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엄마와 자식, 인성과 식상을 구분하는 거는 바로 전 계절과 다음 계절 생각을 하면 쉽죠. 금 입장에서는 토와 수를 생각하면 되니까, 그죠?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상극은 갑자기 글자를 보면 헷갈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익혀를 두면 되는데 이렇게 두면 되죠. 그래서 나를 극하는 거, 나를 극하는 것은 하는 것은 관살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거, 이거는 재성이죠. 다시 말해서 나를 이렇게 압박을 가해오는 것은 관살이죠. 내가 가서 통제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이래라 저래 하는 것은 재성이다 이거죠. 우리가 공부를 직장을 다니면, 그죠? 회사에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출근하세요, 이때 일하세요, 이 일 좀 해주세요, 막 하고 시키잖아요. 이게 관살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통제를 하고, 나를 관리하고, 나에 대해서 이것저것 해주잖아요. 나라의 법도 관리잖아요. 그죠? 그것도 관살이다. 그런데 내가 가게라고 있어요. 또는 내가 회사에서 부하 직원한테, 야,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고 해서 아줌마 일로 와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 서비스 좀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걸 시키잖아요. 이게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관리하느냐 내가 관리하느냐, 나를 극하느냐 내가 극하느냐, 또는 나를 통제하느냐 내가 통제하느냐,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사주에서 일가는 기준에서 어떤 인자가 들어왔어요. 이놈이 나를 갖다 괴롭히느냐 내가 괴롭히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엄마 자신 금방 구분이 되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요 상태를 딱 몇 가지만 하면 되는데, 가을은 봄을 패고요, 겨울은 여름을 팹니다. 그죠? 가을 도끼는 장작을 패고 물은 불을 끄지요. 그죠? 그 다음에 불은 도끼를 녹입니다. 이거 빨간색 극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장작은 땅을 파고, 토는 물기를 막고, 이 5가지밖에 없어요. 오행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눠보자는 거죠. 가을이 봄을 패고 겨울이 여름을 패요. 그죠? 도끼가 장작을 패고, 그죠? 물이 불을 끄고. 그러니까 음이 양을 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있는 것들 서로 극하는 거거든요. 가을은 봄을 팬다, 겨울은 여름을 팬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도끼는 장작을 팹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은 불을 끄죠. 이렇게 하면 화 입장에서 물을 만나면 관살이에요. 목 입장에서 금을 만나면 관살이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 불은 쇠를 녹이죠. 우리가 글을 만들거나 도끼를 만들거나 철 구종을 만들 때는 불로 녹여서, 쇠를 녹여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금 입장에서는 불이 관살이에요. 자기를 재련하고 만들어내니까, 녹여서. 그렇죠. 그런 다음에 토는,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내립니다. 땅을 팝니다. 땅에다가 뿌리를 내려서 땅에 있는 양분을 쪽쪽 빨아먹죠. 그렇죠. 물론 나무가 토사가 안 일어나게 산을 관리하고 있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나무는 땅이 없으면 죽게 돼 있죠. 그러니까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땅을 괴롭힌다라는 게 표현이 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토 이렇게 하는데, 나무는 땅을 판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쉽게 공부하자는 거죠. 어렵게 하지 말고.
목욕토 그러면 그거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무는 땅을 판다. 맞죠? 이렇게만 이해해두면 쉽게 머릿속에 들어간다. 그죠? 그 다음에 뭐다? 물이 막 흘러가는데 물 못 흘러가는 게 뭐예요? 흙이에요. 물론 현재는 뭐 수력발전소 댐을 건설해서 막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댐을 만들어낸 이 자재들이 뭐예요? 흙을 가열시켜서 만들어낸, 흙이 뭉쳐서 만들어낸 돌가루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결국 흙이 물길을 막는다. 토가 물길을 막는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 극이라는 것은 근데 한 번에 머릿속에 들어가나요? 사주공부 여러 번 많이 하시겠지만 한 번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자꾸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목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면 그죠? 나무 입장에서 도끼가 장작을 뽀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 입장에서는 금들을 만나는 순간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패는 관을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처리해야 될 일, 내가 종사해야 될 일, 또는 직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이제 남편이 관이잖아요, 정관.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거기에 같이 살지만 얽매여야 되고 그 중심이 되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거는 나한테 보이지 않게끔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물론 회사는 돈을 줘가면서 만들죠. 그렇지만 가정에서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나를 극해오는 인자와 내가 극하는 인자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금 입장에서는 화한테 맞고 목한테, 그죠? 불한테 얻어맞고, 그죠? 맞고라는 얘기는 나를 패는 얘기죠. 불을 맞고 장작을 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죠. 그러니까 관과 재예요. 나를 괴롭히면 나를 패고 얻어맞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장작은 도끼한테 얻어맞고, 그죠? 그 다음에 불은 물한테 얻어맞죠. 그냥 상식적인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해놔야 공부하기가 쉽고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주 분석할 때 오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게 무슨 인자야? 그러니까 관이냐 이냐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것이 이 패턴이 속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이 사주가 분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지. 계속 뭐가 패고 뭐가 그걸 하고 뭐가 생각하고 막 이걸 찾다 보면 하세요 그래요. 공부가 늘지도 않거니와. 그죠? 자, 그런 거 따져본다면 장작이니까 도끼한테 얻어맞고 땅을 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봄이야. 장작은 도끼한테 얻어맞고 땅을 파. 그죠? 도끼는 관살이고 땅은 재성입니다. 전편제로 나눠주겠죠. 음양으로. 그 다음 불은 물한테 얻어맞고 도끼를 갖다 지지잖아요. 불로 확 지진다 이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화는 물한테 얻어맞는데 임계수한테 얻어맞고 경금신금을 패는구나. 경금신금 재구나. 사주에 딱 들어왔을 때 금방 눈에 띄겠죠. 토예요. 토는 나무한테 얻어맞고 그죠. 나무가 땅을 파니까 나무한테 얻어맞고 물길을 막는다. 이렇게죠. 왜 물 못 올라가게 흙이 막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엄격히 따진다 하면 6대6에 물이 갇혀 있는 거잖아요. 6대6에 물이 떠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도끼는 불한테 얻어맞죠. 불이 도끼를 지지니까. 불한테 얻어맞고 장작을 뽀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도끼야. 하는 일이 뭐죠? 장작 뽀개는 게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불이 오면 녹아요. 그냥. 도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물은 또 토한테 얻어마야. 물에 토를 만나면 물길이 막혀보여 흘러가는 길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토한테 얻어맞고 불을 끈다. 물이 불을 끄죠. 불 나면 뭘로 끄나요? 불로 끄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패는 거는 뭔가를 찾기는 것도 쉽죠. 나무예요. 장작은 도끼로 팬다. 그죠? 불은 물로 끈다. 토는 나무로 판다. 그죠? 도끼는 불로 지진다. 그죠? 물은 토로 막는다. 이렇게 이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가 관행비시제를 빨리 구분하는 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상생처럼 봄 다음에 여름, 여름 다음에 토 다음에 가을
가을 다음에 겨울, 겨울 다음에 목, 봄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상생 구조지만 이 상극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주에도 거의 쓰는 게 상생 갖고 사주를 풀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상극도는 확실하게 이해해 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봄에요. 나무죠. 장작은 도끼한테 얻어맞아. 얘기죠. 장작 뽑을 때 뭘로 베요? 도끼로 베죠. 그 다음에 땅에다 뿌려내리니까 땅을 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름에 불은요. 불 나면 뭐가 끄죠? 물이 꺼요. 물한테 얻어맞고 도끼를 갖다 지져버리죠. 쇠를 녹여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토는요. 나무한테 얻어맞잖아요. 그리고 물기를 막아버리죠. 토는 나무한테 얻어맞고 물기를 막는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 가을 도끼는요. 어떻게 되죠? 도끼는 불한테 얻어맞고 도끼 하느니 나무 장작 뽀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한테 얻어맞고 장작을 뽀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물은 이제 토한테 얻어맞죠. 토만 만나면 돌아가야 되니까 물이. 그래놓고 불을 불나면 물로 끄잖아요. 그래서 불을 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장을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볼까요? 나무는 기죠. 나무는 그죠? 나무는 뭐죠? 도끼한테 맞고, 도끼한테 맞죠? 맞고, 땅을 판다, 그죠? 도끼한테 맞고 땅을 판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요, 그냥. 그죠? 아, 나무는 도끼한테도 맞고 땅을 판다. 그러면, 불은, 불 나오겠는데요? 불은, 뭐죠? 물한테 맞고, 그죠? 도끼를 녹인다. 지진다 해도 되고, 그죠? 지진다 해도 되고, 녹인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를 해놔야, 아무 때나 쓸 수 있게끔 이해를 해놔야 사주표를 아주 용이합니다. 그냥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는 해 놓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토잖아요. 그죠? 토는, 그죠? 나무한테 맞죠? 나무한테 맞고, 그죠? 그 다음에 물기를 막죠. 물 막는다. 그죠? 그러니까, 토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와서 괴롭히니까. 나무가 뿌리내리는데 토가 뭐 반항할 힘이 있나요? 없죠. 나무가 땅을 판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다 뿌려내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땅은 나무가 괴롭히는 거죠. 양분 다 빨아먹잖아요. 나무가 그죠. 그렇지만 뭐 비 왔을 때 흘러가지 않게 막아주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양분을 다 뺏기죠. 나무한테.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은 도끼죠. 도끼. 도끼는 불한테 얻어맞죠. 불한테 얻어맞습니다. 그래 놓고 장작을 뽀갠다. 그죠? 장작을 뽀개죠. 장작을 팬다 이런 의미도 되고 장작을 뽀갠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 도끼 하는 장작 패는 일이 제일 주된 일이잖아요. 나무 뿌리 자르고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물 있잖아요. 물은 뭐한테 얻어맞아요? 토죠. 토한테 맞는 거예요. 토한테 얻어맞고 불 가서 냅다 꺼버리는 불을 끈다. 그죠?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상극이라는 것은 나를 패는 놈은 관살이고 내가 패는 놈은 재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내 위로는 관과 인이 있어요. 관은 나를 패고 인은 나를 생을 해줍니다. 그렇죠? 내 비는 나 빼고 내 밑에는 식이고 식은 내가 생을 하고 재는 내가 패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익혀놔야 사주 풀을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냥 익혀놓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놨을 때 이게 이제 일간이잖아요. 그죠? 일간. 그러니까 인과 관인과 관과 인, 그 다음에 식재가 있을 때 요렇게 이제 우리가 스펙이라고 따지는데 요거를 놓고
우리가 사주를 풀어갈 때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돼요. 보자마자 읽어줘야 됩니다. 근데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궁금하고 진도가 막 나가잖아요. 진도가 막 나가서 이 기초적인 관인비식제를 좀 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인비식제를 등하시면 사주가 늘지를 않아요. 물론 뭐 신쌀 좋아요. 뭐 12신쌀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신쌀 종류만 해도 대략 막 우리가 그냥 종류는 한 300가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쓰는 2, 30가지는 기본적으로 쓴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신쌀조차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다못해 도와 역마 물론 쓸 수 있어요. 쓸 수는 있지만 도와 역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업에 종사하게 되는 거지. 관인비식제가 뚜렷하게 확실하게 결정돼야 직업의 관도 나오고. 예를 들어 도와 역마 이런 것들은요 그냥 단편 방식이에요. 하나만 보는 거죠. 뭐 망신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죠? 그 다음에 낙정관살, 뭐 탕화살. 물론 좋죠. 근데 똑같은 탕화살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맞고 어떤 사람은 틀린다 그러면 그게 학문으로 논리가 되나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은 이 관인비식제가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 관은 일단 나쁜 놈이에요. 그죠? 왜? 나를 극을 하니까. 쟤는요, 미운 놈이죠. 쟤는 미운 놈. 내가 패니까. 그죠? 이는요, 나를 도와주잖아요. 그죠? 좋은 놈. 식신은요, 내가 도와주잖아요. 일간이. 그래서 이건 이쁜 놈. 그죠? 그러니까 나쁜 놈, 좋은 놈, 이쁜 놈, 미운 놈 이렇게 나누면 되거든요. 관은 나를 극합니다. 나쁜 놈이죠. 이는 나를 도와주죠. 좋은 놈이죠. 나를 도와주니까. 비야 나가 똑같은 놈이지만. 그렇지. 식은 뭐죠? 내가 도와주잖아요. 이쁘니까 도와주겠죠. 이쁜 놈이라고 하고. 쟤는 뭐죠? 내가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놈 이렇게 하면 나쁜 놈, 좋은 놈, 이쁜 놈, 미운 놈 이렇게 관인식제를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인비식제가 언제 많이 쓰느냐? 이 관인비식제가 써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특히 어떤 극을 하는 과정도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사주를 풀다 보면 많은 그렇죠. 올해 개묘년이 들어와요. 개묘년이 들어온다. 이렇게 됐을 때 개수가 들어오고 묘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올해 한 해 신수를 푼다 그러면 맞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례로 이제 하나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실례가 아니죠. 이 저수지가 이게 이만한 호수가 있다 이거예요. 호수가 있어서 물이 이렇게 있는데 호수에 그죠? 호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이 돌멩이가 하나 날라온다 치자 이거죠. 돌멩이가 날라온다. 이 호수는 뭐냐면 사주예요, 사주. 그죠? 내 사주. 근데 이 돌멩이는 이거는 세운이라 이거죠. 세운. 월운도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운에 이 돌멩이가 날로 들어오겠다, 쇼 날로 들어왔다. 그러죠. 그러면 내 사주 속에 운이라는 개수하고 묘목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걸로 인해서 어떤 파장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물결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이제 퐁당 빠져서요. 그러면 통변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래요. 이 인자만 갖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자만 가지고. 그렇죠? 인자만 가지고 중요하다고 그래요. 개수가 뭐니, 묘목이 뭐니, 들어온 게 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주 속에 우리 육기에서는 이 들어온 인자가 1번이에요. 돌이 들어왔어요. 돌이 들어올지, 돈이 들어올지, 그죠? 구슬이 들어올지, 금덩이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들어온 인자가 뭐냐. 그죠? 폭탄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인자가 왔을 때 이 사주 들어왔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죠? 들어온 인자.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어쨌거나 평평한 호수면에 개미이라는 게 휙 날아 들어왔으니까 이게 누군가 맞을 거 아니에요. 맞는 인자가 두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1번과 2번. 운세에 들어온 인자가 1번이고, 여기서 맞는 게 요거 두 번째 인자라는 거죠. 자, 생은 나중 문제예요. 생은 나중 문제다. 우리가 이렇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갑자기 누가 싸우자고 시비 걸면서 주먹이 날라와요. 그거 먼저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극이거든요. 그죠? 근데 옆집에 사실 아줌마가, 돈 엊그제 빌려간 10,000원인데 돈 주려고 기다렸어? 라고 하는 것과 나가자마자 주먹질로 들려든 사람하고 어떤 게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되죠? 돈 받는 건 나중에 봐도 되지만 나한테 주먹 날라오는 거 일단 피하든지, 그죠? 그걸 제거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한 대 얻어 터지든지, 그죠? 그러니까 오행이로 딱 들어왔을 때 계수가 들어오든 묘목이 들어오든 천간에서 뭐 들어왔을 때 일단 들어오면 일단 썸빵 날리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계수가 들어왔다. 이 계수가 이 정화를 먼저 패고 시작한다는 거죠. 정화가 그다음 먼저 맞아요. 우리 육기에서는 뭐 절철하는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절철봉생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임수신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계수가 계묘년에 들어왔을 때 계수가 들어와서 정화를 먼저 때리고 들어온다는 거죠. 계수가 갑과 을을 먼저 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정화를 먼저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들어온 계수와 인자가 어떤 인자, 일간 기준에서 육친으로 가는 위치에도 뭐냐, 이걸 읽어내야 되는 거죠. 이것과 그 다음에 이 맞은 놈은 또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로 연결된 것 같은데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올해 개묘년에 계수가 날라 들어왔어. 그럼 계수가 뭐다 이거죠. 들어온 인자가 뭐냐, 이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용신이냐 상신이냐 병이냐 또는 겁신이냐, 그렇죠. 관음비시라도 구분하면 나오겠잖아요. 그거 하고 계수가 정화를 땅 때렸어요. 그리고 정화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한테 당 터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일간 기준 정화는 무엇이냐 이거죠. 그럼 그 맞은 인자가 누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해야 사주가 분석이 됩니다. 이건 하나의 단편적인 예만 들었지만, 하지만 여러 개가 막 이제 같이 형성이 되니까 막 복잡하긴 합니다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행이 하나 날아 들어오면, 그죠? 들어온 인자가 일간 기준 뭐냐? 얘가 와서 누굴 때렸는데 그 때리는 맞은 놈은 또 누구냐? 요것을 구분해 내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사주를 풀어갔을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죠? 날라 들어온 게 누구고 때린 게 누구냐, 맞는 게 누구냐, 이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봄에 가볼은 장작이다. 장작은 도끼한테 맞죠. 그럼 땅을 파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름에 불이다. 그럼 물한테 얻어 터지죠. 그리고 도끼를 지져버리죠. 토는 나무가 한테 얻어맞고 물길을 탁 막아버린다. 이렇게. 가을은 도끼는 불이 지지잖아요. 도끼를. 그래갖고 장작을 뿌갠다. 물은, 그죠? 토한테 얻어맞고 불을 끄죠. 요러고. 그러니까 일간 기준에서, 나무는 장작이잖아요. 장작은 도끼를 뽀개고, 그죠? 요까지 아셔야 됩니다. 불이 일간이 병정화. 불은 물로 끄죠. 그죠? 그 다음에 토는, 땅은 나무로 판다. 땅은 나무를 심는다. 그죠? 땅은 나무로 판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을에 도끼는 불로 지지고, 그죠? 도끼는 불로 지지고. 겨울에 물은 토로 맞고, 그죠? 토로 맞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상당히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끔 익혀두세요. 이 상생상극은 쓸모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쓰니까요.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씁니다. 이거 잘 해 놓으셔야 돼요. 그죠? 상극도, 관살과 재성을 만들어냅니다. 이 점을 꼭, 나를 패는 건 관, 내가 패는 건 재, 이렇게. 팬다고 그래서 막 패는 거 아니에요. 관리한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육교도 사랑해주신 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